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김동연 판사는 왜 이재명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무죄로 했을까? 자, 오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죄로 봐야 하는데 튀는 판결, 납득하기 어려운 무죄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김동연 판사가 아니라면 이런 판결은 나오기 어렵다는 그런 다수의 의견입니다. 자, 이 이유 장동혁 의원, 판사 출신인 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1시간 동안 이 판결 요지를 봤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판결문, 굉장히 긴 판결문의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자, 방금 전 동아일보가 공개한, 폭로한 판결문의 한 부분을 보면 김동연 판사가 이재명의 무죄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물론 판사의 판결은 독립된 판결이기 때문에 법치주의 국가에서 뭐라고 하긴 힘듭니다. 그러나 1심, 2심, 3심을 둔 이유는 1심 판사의 판결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판결들이 2심에서 뒤집힙니다. 1심 판사의 주관성이 내포되면 특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한 이 김동연 판사의 이재명 판결문을 보면 역시 주관성이 유무죄를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물론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판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가 콕 찍어 공개한 판결문의 한 문장은 정말 김동연 판사가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이재명의 무죄를 주기 위해서 노력했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동아일보가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문, 그 중에서 동아일보는 이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사의 헤드라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첫 문장입니다. 자, 이재명 무죄 판결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교사자가 막연하게 살인범의 살인을 예견했다고 해서 살인범이 예상치 못한 특정인을 살인한 경우 이에 대한 교사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이 문장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 이 위증교사의 이 재판에 살인범이 예상치 못한 특정인을 살해한 경우 교사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자, 이번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죄가 날 걸로 봤는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고의성이 없다,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고의성을 있다고 보기 어려울 이유로 교사자가 살인범의 살인을 예견했다. 그리고 그 살인범이 예상치 못한 특정인을 살해했다. 이런 예를 김동연 판사가 들었습니다. 이게 적절한 예라고 생각하십니까?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위증교사, 이번 이재명의 위증교사 의혹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위증을 교사한 게 아니냐. 그리고 김진성 씨, 위증을 한 김진성 씨가 이미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백을 한 김진성 씨는 유죄,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이재명은 무죄. 그러면 김진성은 왜, 뭐 때문에 아무런 부탁도 없이, 자기한테는 아무런 이익도 없이 벌받겠다고 한 겁니까? 양심선을 한 겁니까? 뭡니까 이게? 자, 동아일보가 방금 전 보도한 김동연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판결문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 24일 김진성 씨, 고 김병란 전 경기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와 통화할 당시 향후 김 씨의 위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면 위증에 대한 이재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재판부는 모두 83페이지 분량에 걸친 판결문을 통해 김진성 씨에 대한 이재명의 발언이 위증교사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증거만으로는 고의성 여부를 미루어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증교사죄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이 교사행위 및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취지로 해석됩니다. 자, 2018년 12월 20일자 통화에서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변론 요지서를 보냈다고 하자
보내겠다고 하자 김 씨가 제가 거기 맞춰서 뭐 해야죠라고 말한 부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진성 씨가 변론 요청서에 기재된 대로 증언하겠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안 본 거 얘기할 필요 없고 시장님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상기해달라고 말하기도 해 이 사정만으로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날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저기 뭐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라고 말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부는 김병량이 이미 사망해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가 제시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허위 증언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러면서도 세월이 많이 지났고 정치적 적대관계에 있던 분이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사실대로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판단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듭니다. 이재명을 살리려고 김동연 판사가 이렇게까지 했나 이렇게 비판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양측이 충돌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재판 결과는 나오는 것이 사실 맞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범을 인용하면서까지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선고했다. 지금 이 판결을 놓고 상당히 많은 법조인들 이해하기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물론 무죄가 맞다는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은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동아일보는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쟁점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고의와 같은 주관적 의사에 대해서는 그 인정 범위가 재판부마다 다를 수 있다. 검찰 측은 1심 선고 이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2심 판사가 주관적으로 이건 1심 판사 김동연과의 생각은 다르다. 그러면 유죄가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위증교사로 해석할 만한 부분이 많지만 고의성이 뭐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이걸 무죄로 때린다? 물론 저 역시 김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아일보가 왜 이 부분 살인범의 예를 든 이 부분을 콕 찍어서 소개했을까요? 83페이지의 판결문인데 이재명 대표, 김 판사 아무튼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은 뒤집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군사법정에서는 이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큰 논란을 빚었던 그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군검찰은 박정훈 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로서는 최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정말 이 최모 상병 순직 사건, 이 특검법을 가지고 국회를 들었다 놨다 하고 윤석열 정부는 휘청거리기도 했습니다. 실제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 문제 때문에 국민의힘 여권은 상당히 많은 이 힘을 잃었습니다. 또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이 법사위원장 정청래 아무튼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을 불러서 아무튼 상당히 많은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다 지나가고 이제 군사법정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이 결심 공판을 한 겁니다. 오늘 군검찰은 왜 징역 3년을 구형했을까요? 박정훈 대령은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오늘 최후 진술도 했습니다. 자, 이제 내년 1월 달에 선고가 내려집니다. 군사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참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관에 대한 항명, 또 상관, 국방부 전 장관 이종섭에 대한 명예훼손,
이 재판인데 아무튼 태풍은 지나고 이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선고만 남았습니다. 오늘 이 재판정에는 이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 등 8명의 정치인이 등장해서 기자회견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정말 군과 정치인, 오늘 이 결심공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자, 군검찰이 채모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에 대해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군검찰은 오늘 용산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전체 기강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3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징역 3년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44조에서 전시 등을 제외한 그 밖의 상황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입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모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 민간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항명죄, 또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과 김계환 사령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법정과 국회 등에서 그동안 꾸준히 진술해왔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이 자신에게 채모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의 민간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제 박 대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끝났습니다. 이제 선고만 남았습니다. 군사법원은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에 박 대령에 대한 선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 앞서 이 박정훈 대령과 변호인 측은 중앙지역 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조국 대표와 민주당 추미애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자, 이제 결심 공판이 끝났습니다. 박 대령은 오늘 이 김 사령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 김 사령관은 이첩 중단을 시킬 명확한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저와 있었다. 검찰 측에서 지난해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병대 사령관이 3차례 이첩 보류 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2박 3일에 걸쳐 지시를 3번이나 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방부 지시는 수사 서류를 축소하고 왜곡하라는 불법적 지시였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령관과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결심 공판은 끝났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정치권에 엄청난 태풍을 불어왔던 이 채상병 사건, 그런데 이제 그 핵심에 있는 박대령의 군기강 문제로 결심 공판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군사법원은 어떤 판단을 할까요?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법 재판 1심 징역형 선고를 받은 데 이어 25일에도 위증교사 재판에서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엊그제 수원지검이 추가로 기소한 이재명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문제도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바뀌어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재판을 심리하게 됐습니다.
이재명에게는 날벼락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이 기소에 대한 반박에 대해서 재반박하는 그런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경기도 법인카드 이건 역시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7급 경기도 공무원을 지냈던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방금 전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마치 이런 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자신은 몰랐다는 듯이 발언하는데 왜 알았는지를 반증, 구체적인 물증을 들어서 증언한 겁니다. 바로 샌드위치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1억 원이 넘는 그런 이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제네시스라는 관용차를 사적으로 썼다, 뭐 이 과일 야채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샌드위치가 나옵니다. 샌드위치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조명현 씨가 자신이 배달했던 그 구체적인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 메뉴 샌드위치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시로 이재명을 위한 야채가 듬뿍 들어간 1,000원 비싼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배달했다는데, 아니 자신이 이렇게 지시까지 해놓고 그걸 먹었으면서 몰랐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지금 조명현 씨의 이 폭로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재판에 가면 이재명에게는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그런 물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갈수록 지금 이재명의 재판에 나오는 정황 증거, 또 구체적 스모킹 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뭐 판사, 법관들에 대해서 존중한다, 뭐 감사한다. 아무튼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판사들을 보고 뭐 특히 이 한성진 부장판사 선거법 징역형을 때린 그 판사를 보고 서울법대 나온 게 맞느냐, 뭐 사법살인이다, 미친 판결이다, 이렇게 판사들을 공격해놓고 이재명 대표는 뭐 존경한다, 감사한다, 대다수의 법관들은 아주 뭐 잘하고 있다는 듯이 아부성 발언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지금 25일 판결도 겁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반면 검찰의 예산은 마구마구 자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아주 정확한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예산을 자르면서 대한민국을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더불어민주당 너희들 지금 범죄자 천국을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만세를 부르고 박수를 치는 사람들은 범죄자들일 겁니다. 아무튼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선을 넘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의 구체적인 또 다른 혐의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이재명 법인카드 사적 이용 의혹의 공익제보자 전 경기도 7급 공무원 조명현 씨가 야채가 부족하다는 이재명 대표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샌드위치 가게를 직접 찾아 야채를 추구한 이재명만을 위한 메뉴를 만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자, 방금 전 이 조명현 씨 TV조선 뉴스트라다무스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성품으로 만들어 파는 샌드위치의 야채가 부족하다고 해 자신이 직접 샌드위치 매장을 찾아 샌드위치에 야채를 더 넣어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샌드위치를 만들게 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조명현 씨의 이 구체적인 폭로가 사실과 다르면 이재명 대표는 조명현 씨를 고소하십시오. 그러면 진실을 좀 더 빨리 밝힐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조 씨는 말합니다. 야채를 많이 넣어달라는 요구에 따라 샌드위치 가게가 없던 메뉴를 만들어 매일 일반 판매용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를 위한 세트를 팔았는데 이 대표만을 위한 샌드위치라 가격도 1,000원 더 비쌌다고 밝혔습니다. 조명현 씨는 이 지사의 수행팀을 통해 배 씨에게 전달이 됐고 다시 연락이 와 직접 샌드위치 가게를 찾아 야채를 추가했다고 요구를 반영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주면서 개인적인 식사 비용을 오랫동안 지불했는데 공무원들이 알아서 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샌드위치 세트에 대해 그 세트 자체가 적은 금액이 아니다.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되는 큰 돈인데 여러 번 선거를 치르며
청렴을 주장한 이재명 지사가 이걸 모르고 먹기만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돈을 댔다고 주장하고 싶으면 자신의 통장 내역을 제시하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재판에서 그대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씨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썼다면 세금을 가져다 결제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를 받거나 잘못하면 법적인 처벌도 받고 연금도 받을 수 없고 파면까지 당할 수 있다. 공무원들이 5급 사무관인 배 씨나 7급 별정직 공무원인 저를 보고 식비 결제를 용인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 검찰의 경기도 법인카드 업무상 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다.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 자신이 법카 사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재명 대표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채널A가 단독 보도로 비서실장을 통해서 업무 추진비가 보고됐다는 보도도 했습니다만 조명현 씨의 이 발언은 상당히 이재명에게는 치명상을 입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감사기관들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이 나라를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들, 문재인 정부의 범죄와 적폐에 대한 수사와 감시를 진행하는 데 대한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정말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 겁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